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본질은 먼지뿐인 존재인데, 그쵸?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 100년 동안 나라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다른 사람이 바라는 내가 되고 기대하는 내가 되느라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움츠려서 나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다 안 고달프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진리가 유한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돌아가실 분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본질은 먼지뿐인 존재인데, 그쵸?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 100년 동안 나라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다른 사람이 바라는 내가 되고 기대하는 내가 되느라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움츠려서 나를 만드느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다 안 고달프다? 고달파. 잘 사는 사람도 고달파. 우리가 과거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원도 한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 뭔가 컬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꽉 나라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먼지가 안 되려고 꽉 하니까 한마디로 용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어차피 인간으로 조물주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00년 동안은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 그래도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잘 내려놓고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도시에 있을 때보다 산과 들로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처럼 문명 속에서 안 살아도 마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회 속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진리가 유한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돌아가실 분은 없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지만 그래도 이승에서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실 건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태어난 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시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라는 걸 또 가르쳐 드렸어. 어차피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가 4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살아라 살아라.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오유지조, 만족하면. 내 처한 입장에 나 있는 것에 만족하라. 우리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미래도 내가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지금밖에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남편,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제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나 미래에 올 거 내가 어떻게 해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붙든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면 그것도 불안증에 걸린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리면 오늘의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돌보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나를 잠을 잘 자게 하는 건데, 잠을 잘 자게 하면 괜히 옛날 거 아쉬워하지 말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며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오유지조, 내가 주어진 환경에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웃으라고 그랬어. 우리가 할 일은 웃는 거야. 웃는 거. 왜 웃으라고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어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웃는 사람한테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웃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오지도 않을 미래만 생각하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도 오는데 웃으면 웬만한 신경통 병은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의료 너무 많으니까 뭐 좋기도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간한 병 40%는 웃기만 잘해도 웬만한 병이 없어지는데 우리들이 잘 안 웃어.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소 학원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예 학원. 어떻게 웃으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맨날 질문도 잘하더니 또 오늘은 잊어버렸어. 이를 요만큼 보이고 크게 같이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만족하면서 살라 웃어라. 일단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 100점짜리 웃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를 이렇게 보이고 같이 크게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야 모니터를 딱 갖다 대면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냥 대충 웃으면 어떻게 해요? 70점, 50점 나온다. 그래서 미소하고 그래서 100점이 나오게 하려고 그 학원이 있다. 내년에는 제가 그걸 갖고 온다 그랬어요. 한번 웃어요. 시작. 웃어요 하하하하. 웃어요 호호호호. 웃어요 헤헤헤.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 몇 점 드릴까? 몇 점? 이거 60점밖에 안 돼서 60점. 자, 이제는 제가 목소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100점, 95점까지만 가봅시다. 그러면 보약 한 제 먹은 것만큼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숨통이. 폐활량도 좋아지고. 시작. 크게 시작. 웃어요 하하하. 웃어요 오오오. 크게. 웃어요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 몇 점 드릴까? 몇 점? 80점? 90점? 100점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강사가 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세 번째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는 기쁨이에요. 사랑을 받는 건 기쁨인데 사랑을 주는 건 축복이래. 기쁨도 좋지만 축복은 완전 축복이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축복이다. 내가 사랑받는 건 기쁨인데 내가 사랑을 주는 거는 더 축복이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가에서는 봉사도 많이 한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의 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라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그랬어요. 왜 배우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손주, 손녀,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이 됩니까? 왜? 걔네들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 달라. 우리가 먹고 싶은 거하고 걔네가 먹고 싶은 거 달라. 우리가 수억만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100년 전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얘기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올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세상에 같이 발 닿고 사는 여러분과 나, 여러분과 여러분, 여러분과 아들, 며느리, 아이들하고는 이 세상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거가 너무 작아. 그럼 얘기가 안 돼. 아유, 할머니 저리 가 있어. 할머니 몰라. 아이들하고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둘 짝꿍도 대화 잘 될까? 이분하고 살아온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아이고 얘기 안 통해. 그래도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더 얘기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소통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뭐냐?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어머니 볼 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지. 근데 다 인구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10이면 2명밖에 안 돼. 다 거기 가서 배울 게 뭐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교회도 가고 어디 뭐 절에도 다니고 복지관도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활발하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집에만 꽉 있어서 고집불통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다니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먼지로 태어났다가 먼지로 날라버릴 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100년 정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살긴 살되 오유지족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 웃어라, 사랑하라, 배워라. 이거 하러 이 4가지 하러 우리가 살고 있어. 더 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돈 벌 거 없어 지금, 그쵸? 지금 요거밖에 할 거 없어. 요거밖에. 얼마나 쉬워. 그냥 살긴 살되 만족하고 사는 거. 남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 웃는 거. 그 다음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밖에 없어. 지금 요거밖에 할 거 없어. 요거밖에. 인간이 태어나면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냐 하면은요, 생계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신계,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하며 살 것인가. 가계,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건 다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고, 4번째로 노계, 노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계 다음에 사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를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계를 준비하려면, 죽을 준비를 준비할 때는 뭘 버려야 되냐? 5가지 오멸론. 버려야 될 게 있다. 멸제, 뭐예요? 재산을 정리해라. 멸원, 원망을 내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원한을 풀어라는 거예요. 또 멸채, 빚을, 채무를 갚아라. 여기에 채무는 돈 빌린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나 혼자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20개월 정도 뱃속에 있어야 발달할 게 다 발달하고 나오는데 10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나와서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서로의 교감. 우리 동물들은 보세요. 태어나면 이렇게 일어나, 그쵸? 우리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나와서 엄마의 정을 주고 받으며 눈빛을 마주치며 뭐예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회 생활을 하게끔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엄마나 키워주는 사람, 그런 사회성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1년 동안 누가 안 걷어주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금방 낳는데 누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없거나 아무리 고아라도 누군가가 최소한 1년을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빚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있게끔 한 사람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돈도 갚지만 은혜 받은 것도 갚으라고. 그 다음 정은 뭐예요? 멸정. 정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도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멸망, 망을 없애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망이 없어질 망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망이라고 해서 단순히 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뭔가 모르지만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를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산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멸론, 죽을 준비를 할 때 이런 준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준비 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여기는 안 그러겠죠. 큰 돈들은 5천만 원, 1,000만 원 있는 건 안 쓰고 노인 일자리에 돈 뭐 10만 원이 오거나 아들이 몇십만 원 주면 그것만 쓰는 돈인 줄 알고 몽탱이 돈은 안 쓰고 그냥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모으기만 한데 돈도 정리하고 또 원망도 좀 정리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가서 얘기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빚도 갚고 은혜도 갚고 나한테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좋은 말도 하고 고마웠다고도 얘기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웰라이프라는 것은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잘 살고 웰에이징, 잘 늙어가고 잘 죽을 것까지 준비를 해야 진짜 잘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웰빙은 뭐예요?
과거에는 우리 영양제 같은 거 20, 30년 전에 먹었어요? 잘 안 먹었죠. 우리가 잘 살고 하니까 그 영양제도 먹고 관리도 하고 또 웰에이징 잘 늙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약도 드시지만 건강식품도 드시지만 운동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웰다잉. 잘 죽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웰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웰빙도 이미 다 된 분이고 웰에이징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웰다잉은 이 순간 여기서 배운 이후로부터 웰다잉을 하는데 과연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딴 사람 거 준비할 수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만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오멸론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까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안 쓰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고 써드릴 건데, 그리고 마음 준비는 인생을 성찰하고 회고하고 또 내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와 화해도 하고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건가 하고 버킷리스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언장도 쓰고 또 나의 유품 정리도 하고 내 물건, 나한테 있는 물건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누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안 가져가. 그리고 우리가 집에 막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순환이 잘 안 돼서 복이 또 안 들어오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저장 강박증 걸려가지고 물건을 막 산더미까지 쌓아놓는 분들은 알고 보면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든가 뭔가 강박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뭐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는 아니지만 내가 뭐 지금도 꾸역꾸역 갖고 있다 그러면 점검을 좀 해봐야 돼. 냉장고에도 무조건 잡술 것 같아서 어디서 가져오면 떡도 얼려놓고 딱 갖다 놓으면 문 열면 그냥 우두두두 다 떨어져도 나중에는 안 드시잖아. 그것도 안 드시는데 어디서 보면은 우리 옛날에 잘 못 드시던 세상에 살아가지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짧고도 귀한 100년의 시간 움켜쥐지 말고 내려놓으면 오늘 하루가 선물이 되네. 후유지조 있는 그대로 웃어라 사랑하라 배워라 그것이면 충분해. 그것이면 충분해. 원망은 풀고 빚은 갚고 고마운 마음 전하며 살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그게 바로 웰라이프. 오유지조 있는 그대로 웃어라 사랑하라 배워라 그것이면 충분해. 그것이면 충분해. 잘 살고 잘 늙고 잘 떠나는 길 이순의 마음으로 걸어가요.